자, 그러면 이제 문제 1 공통사항 작성하시기 위해서 한글 열어주실 거고, 저희 빠르게 저장까지 공통사항 쭉 같이 나가실 겁니다. 자, 한글 먼저 열어주세요. 한글 파일 열어주세요. 자, 한글 문서, 빈 문서 열어주셨을 때 이제 처음 하실 부분 용지와 여백 설정하겠습니다. F7키 누르셔서 F7키 눌러주세요. F7키 눌러주시고 A4 국배판 세로 확인하신 다음 여백 설정 위쪽 20, 아래쪽 20 탭키로 이동하실 겁니다. 탭키 이동해서 왼쪽 오른쪽까지 20 머릿말 꼬릿말 10으로 변경하실게요. 제보는 기본 0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 왼쪽 오른쪽 각각 탭키로 이동하셔서 20 순서대로 탭키로 이동하셔서 20 머릿말 10 꼬릿말 10까지 수정해 주세요. 계속 연습하셨던 그대로 탭키로 위쪽부터 클릭하셔서 탭키로 바로바로 이동하시고 바로 수정하실 겁니다. 뭐 클릭하시고 지우시고 하는 시간도 덜어내시고 바로 입력해 주세요. 20, 20, 20, 20 머릿말 꼬릿말은 10입니다. 그대로 설정해 주실게요. 설정 클릭입니다. 자, 이제 위에 자동 글머리 기호 넣기와 자동 번호 매기기 해제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는 이미 되어 있지만 시험장에 가셔서 하셔야 되니까요. 도구 탭 빠르게 클릭하셔서 도구 탭 클릭하셔서 빠른 교정입니다. 빠른 교정 펼쳐주신 다음에 빠른 교정 내용 클릭해 주세요. 도구 탭입니다. 빠른 교정 내용 클릭 하시고 세 번째 탭입니다. 입력 자동 서식 탭에 클릭해 주시고 자동 글머리 기호 넣기와 자동 번호 매기기만 해제해 주시면 돼요. 자동 글머리와 자동 번호 매기기 해제입니다. 지금은 이미 되어 있으실 거고요. 닫기 하실게요. 자, 이제 글꼴 바꾸실 거고 위에 글꼴 클릭하셔서 저희 늘 하시던 대로 입력하실게요. 바탕이니까 바라고 입력하실게요. 바탕 바라고 입력하실게요. 자, 그랬을 때 아래쪽에 바탕 찾아주시고 클릭하실 거예요.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거나 아니면 바 입력하시고 찾아진 글꼴에서 바탕 찾으셔서 클릭입니다. 바로 입력하셔서 검색된 그 글꼴 바탕 클릭. 자, 그리고 이제 10포인트 그리고 줄 간격 양쪽 정렬까지 다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줄 간격 160까지 꼭 확인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본 공통사항 설정은 다 완료해 주셨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저장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덮어 씌우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저장하셔야겠죠. 자, 저장 Alt S나 서식도구 모음에 디스켓 클릭해 주세요. 디스켓 아이콘 저장 아이콘입니다. 저장 그림 아이콘 클릭하셔서 바탕화면 클릭해 주시고 바탕화면 KAIT 폴더 열어주세요. 바탕화면에 KAIT 폴더 찾아주시고 KAIT 폴더 더블 클릭. 자, 파일명, 파일 이름, 워드 하이픈 오늘 날짜 적으실게요. 그냥 221129라고 적으실게요. 수험번호 대신에 워드 하이픈 오늘 날짜입니다. 221129로 파일 이름 수정하셔서 저장하실게요.
word-221129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조금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저장 클릭하실게요. 저장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제 바탕체로 쭉 입력하시는 부분들은 저희 생략하셨어요. 그래서 위에 입력 펼침 단축 클릭해 주실게요. 입력 펼침 단축 클릭해 주세요. 자, 문서 끼워 넣기 찾으실게요. 위에 입력 펼침 단축 클릭하시고 문서 끼워 넣기 클릭입니다. 문서 끼워 넣기 클릭. 바탕화면 선택해 주시고 바탕화면 클릭하셨다면 KAIT 폴더 찾아주실게요. KAIT 폴더 더블 클릭. 자, 그럼 거기에 받아주신 DIAT 8강 본문입니다. DIAT 8강 본문 더블 클릭. 최신 기출문제 본문으로 가져오실 겁니다. 문제 2 아니고요. 최신 기출문제 2 본문입니다. 최신 기출문제 2 본문 클릭. 본문입니다. 본문 클릭하셔서 그대로 넣기 하실게요. 넣기 클릭. 자, 그럼 이제 공통사항은 작성하셨으니까요. 이제 우리 하시던 대로 특수문자부터 같이 입력하실게요. 문제 보시면서 위치 찾아주시면 되고 이제 메모장 올려드리는 거 보시면서 같이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자, 관람 안내 앞뒤로 특수문자 삽입하시기 위해서 컨트롤 F10 이제 누르실 건데 먼저 관람 안내 찾으셔야죠. 네, 관람 안내 앞에 클릭해 주세요. 앞에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F10 누르실게요. 클릭하시고 커서 확인하시고 컨트롤 키 누르시고 F10입니다. 컨트롤 F10. 자, 어느 탭에 있던 우리 같이 한글 문자표 탭으로 클릭하실 거고 한글 문자표 탭으로 클릭하실 거고 스크롤을 아래로 쭉 끌어내리셨을 때 중간쯤에서 정각기호 일반 찾아주실 거예요. 한글 문자표 탭에서 스크롤 아래로 쭉 끌어내리시고 정각기호 일반입니다. 자, 그럼 정각기호 일반 찾으셨다면 문제에 있는 그대로 특수문자 바로 옆에 보여집니다. 특수문자 확인해 주세요. 클릭입니다. 특수문자 클릭해 주시고 넣기 하실게요. 넣기. 그래서 컨트롤 F10 누르셨을 때 한글 문자표의 정각기호 일반에서 특수문자 넣어주신 다음에 간격 한 칸 띄워주실 거고요. 간격 한 칸 띄워주실 거고 자, 이제 관람 안내 뒤에도 클릭하셔서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세요. 관람 안내 뒤에도 한번 클릭하셔서 스페이스바 띄어쓰기 한번 해주시고 그대로 컨트롤 F10입니다. 컨트롤 F10 컨트롤 F10 누르셔서 그대로 문자 지금 선택되어 있으면요. 그대로 넣기 하셔도 돼요. 넣기 클릭입니다. 넣기 해주세요. 기타 사항 앞에 클릭하실게요. 기타 사항 앞에 클릭하시고 컨트롤 F10입니다. 동일하게 컨트롤 F10 누르셔서 정각기호 일반 그대로 특수문자 찾아주실게요. 특수문자 클릭해 주세요. 특수문자 클릭해 주시고 넣기입니다. 클릭하셨으면 넣기 하실게요. 넣기 클릭. 자, 이제 한 칸 띄워 주실 겁니다. 한 칸 띄워 주시고 간격 띄우셨다면 이제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수정하실게요. 자, 먼저 첫 줄 위에 국립공주박물관은 찾아주실 겁니다. 첫 줄입니다. 첫 줄 국립공주박물관은부터 보존 관리하기 위해까지 블럭 잡으신 다음에 진하게 클릭하시고 기울임 설정해 주세요. 진하게 기울임입니다. 진하게 기울임 클릭. 자, 이제 관람 안내 블럭 잡으실게요. 관람 안내 블럭 잡으시고 관람 안내 글꼴 바꾸실 겁니다. 위에 글꼴 클릭하셔서 굴림 다 적으시고 엔터 치시거나 굴만 입력하시고 찾아진 글꼴에서 굴림 클릭하시면 됩니다. 찾아진 글꼴에서 굴림 클릭. 가운데 정렬까지 마무리해 주실게요. 서식 가운데 정렬까지 클릭입니다. 자, 이제 아래쪽 관람 안내 항목 2 위치로 오실 겁니다. 위치에 주소 충청남도 웅진동 340번지 드래그입니다. 주소 드래그 하셔서 기울임에 밑줄 적용해 주세요. 위에 기울임에 밑줄 클릭입니다. 그래서 클릭하신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되고 서식도구 모음에서 기울임의 밑줄입니다. 주소만 블럭 잡으시고 기울임의 밑줄. 블럭 아래쪽에 클릭하셔서 블럭 해제하신 다음에 확인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내어쓰기와 왼쪽 옆백 주시기 위해서 단체 예약은부터 단체 예약은부터 기타 교육 관련된 안내는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까지 블럭 잡아주세요. 기타 사항 아랫줄 전체 블럭 잡아주시고 Alt T 누르시거나 혹은 편집 탭 클릭하셔서 편집 탭의 문단 모양 바로 찾아주십니다. 편집 탭의 문단 모양 클릭해 주세요. 편집 탭의 문단 모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왼쪽 여백은 10포인트로 남겨주실 거고 내어쓰기는 12포인트로 체크하실게요. 12포인트입니다. 왼쪽 여백은 10, 내어쓰기 체크하신 후에 내어쓰기 12포인트입니다. 자, 그대로 설정해 주세요. 그대로 설정입니다. 자, 이제 아랫줄 날짜 블럭 잡으실게요. 날짜 블럭 잡으실게요. 크기 14포인트로 변경하실게요. 크기 14포인트 가운데 정렬 클릭입니다. 날짜는 14포인트 가운데 정렬 맞춰주세요. 날짜 블럭 잡으셔서 14포인트 가운데 정렬 서식 가운데 정렬까지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랫줄 국립공주박물관 클릭하실게요. 국립공주박물관 블럭 잡으시는데 저희 그 서식을 바탕 10포인트로 그대로 구역 나누기 단 나눌 때 커서 이동하시기 위해서 그냥 뒤에 클릭하셔서 한번 엔터 치셔서 줄을 하나 남겨 놓으실게요. 엔터 치셔서 줄 하나 남겨 놓으실 거예요. 자, 국립공주박물관 블럭 잡으실게요. 그리고 국립공주박물관 블럭 잡으신 다음에 위에
글꼴 클릭하시고 궁 입력하셔서 궁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국립공주박물관은 궁서 찾아주세요. 글꼴 클릭하셔서 궁서 클릭하시고 크기는 23포인트 입력하시고 엔터 치실 거고요. 입력하시고 엔터 치실 겁니다. 입력하시고 엔터 치실게요. 궁서 23포인트 가운데 정렬까지 그대로 서식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궁서 23포인트 가운데 정렬. 자, 그럼 이제 블럭 풀어 주실 거고요. 마지막 이제 하이퍼링크 제거하실게요. 자, 링크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를 겁니다. 우리 여기 주소, 인터넷 주소 홈페이지 찾아주시고 홈페이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하이퍼링크 지우기 클릭해 주세요. 하이퍼링크 지우기 클릭. 자, 그럼 링크 취소된 거 확인되시면 이제 국립공주박물관에 저희 엔터 한번 치셨잖아요. 그래서 아랫줄에 바탕에 10포인트 양쪽 정렬 형태 커서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고 저희 글맵시 이제 삽입하셔야죠. 글맵시 먼저 삽입하시고 문서 구역 나누실 겁니다. 자, 그러면 글맵시 삽입하시기 위해서 가장 위쪽으로 문서 맨 앞에 커서 두실게요. 자, 문서 맨 앞입니다. 첫 줄입니다. 첫 줄에 클릭하시고 맨 앞에 클릭하셔서 엔터 2번 쳐 놓으실게요. 엔터 2번 정도 쳐 놓으시고 자, 첫 줄에 클릭해 놓으실게요. 첫 줄에 클릭해 놓으시고 입력 탭에 글맵시 그림 아이콘입니다. 글맵시 그림 아이콘으로 클릭해 주세요. 입력 탭 클릭하시고 글맵시 그림 아이콘입니다. 그림 아이콘 클릭하셔서 국립공주박물관 관람 안내 적으실게요. 국립공주박물관 관람 안내라고 적어주세요. 국립공주박물관 관람 안내 띄어쓰기 없이 국립공주박물관 관람 안내 적어주시고 글꼴은 클릭하셔서 글꼴 클릭하시면 경고딕이기 때문에 글꼴 함초롱 바탕 클릭하셔서 아래쪽으로 내려주셔야 될 거예요. 아래쪽으로 마우스 휠을 아래로 쭉 내리시면 HY 글꼴들 다 지나가야 됩니다. HY, MD체 다 지나간 후에 이제 필기부터 신명조 쭉 보이기 시작한다면 경고딕입니다. 경고딕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아래로 내리실게요. 아래로 내리시면서 경고딕 찾아주시면 됩니다. 경고딕 클릭해 주세요. 자, 경고딕 찾아주신 다음 글맵시 모양 펼쳐 보실게요. 글맵시 모양 펼치시면 자, 거기에 그대로 수축 형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수축 형태 우리 아랫줄에서
세 번째, 밑에서부터 세 번째 수축 모양 확인하실게요. 수축입니다. 글꼴은 경고디, 글꼴은 경고디, 모양은 수축. 자, 그럼 모양 수축 클릭하시고 설정하실게요. 설정. 자, 이제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크기 변경하시겠습니다. 글맵시 더블 클릭, 글맵시 더블 클릭 하셔서 크기 먼저 너비는 110, 높이는 20입니다. 그리고 일단 글자처럼 취급 체크하실 거예요. 너비는 110, 높이 20, 글자처럼 취급에 일단 체크해 주세요. 기본 탭에서 크기와 위치, 자, 이제 채우기 탭으로 클릭하실게요. 채우기 탭으로 이동하실 겁니다. 채우기 탭 클릭해 주세요. 채우기 탭으로 클릭. 채우기 탭 클릭하셨을 때 색, 면색 펼치셔서 RGB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다른 색으로 면색 클릭하셔서 다른 색입니다. 채우기 탭, 면색 클릭하셔서 다른 색 클릭해 주세요. 네, 다른 색 클릭하셔서 RGB 255, 255 탭키로 바로 이동하실게요. 탭키 눌러주시면 바로 커서 이동됩니다. 바로 입력하시면 되세요. 탭키로 RGB 변경하실게요. 255에 149, 100입니다. 탭키로 바로바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클릭하셔서 수정하신 후에 바로 수정하실 수 있게 탭키로 건너뛰셔서 입력하시고 설정하실게요. 설정. 자, 그대로 설정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글맵시 글자처럼 취급하셨기 때문에 뒤라고 했는데 오른쪽이죠. 오른쪽 뒷부분에 클릭입니다. 클릭하시고 가운데 정렬 하실게요. 가운데 정렬 클릭입니다. 가운데 정렬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저희 이제 머릿말 삽입하시기 위해서 쪽 탭 클릭하실 겁니다. 위에 쪽 탭으로 클릭해 주세요. 쪽 탭 클릭입니다. 쪽 탭 클릭하셔서 머릿말 펼쳐주신 후에 머릿말, 꼬릿말 클릭입니다. 쪽 탭입니다. 머릿말, 꼬릿말 클릭. 모양은 없음으로 그대로 만들기 클릭해 주세요. 만들기 클릭. 영문으로 DIAT 작성하실게요. 대문자입니다. DIAT 작성해 주시고 DIAT 작성하신 글 블럭 잡으셔서 글꼴 변경하실게요. DIAT 입력하시고 블럭 잡으실게요. 블럭 잡으시고 위에 도둠입니다. 도둠 돛 입력하셔서 도둠 클릭. 도둠 클릭.
오른쪽 정렬 클릭해 주세요. 오른쪽 정렬 클릭입니다. 서식 도구 모음의 오른쪽 정렬 클릭. 그대로 서식 확인하시고 닫기입니다. 머릿말 꼬릿말 닫아 주실게요. 이제 머릿말 꼬릿말 닫기 클릭. 자, 이제 쪽 번호 삽입하시기 위해서 지금 쪽 탭에 있으시니까 쪽 번호 매기기 바로 옆에 쪽 테두리 배경 옆입니다. 쪽 번호 매기기 클릭해 주세요. 쪽 번호 매기기 클릭. 자, 위치는 왼쪽 아래로 지정하실 겁니다. 위쪽 가운데가 아니라 왼쪽 아래에 번호 모양 클릭하셔서 번호 모양은 가불병으로 변경해 주세요. 가불병입니다. 번호 모양 펼치셔서 가불병. 왼쪽 아래. 이렇게 줄표 놓기 체크 확인해 주시면 돼요. 줄표 놓기 체크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 미리 보기처럼 이렇게 닫으시기 전에 확인하실게요. 보여지는지. 가불병, 줄표 넣기까지. 그대로 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넣기 하실게요. 그대로 넣기. 자, 이제 한번 덮어 씌우실게요. Alt S 누르시거나 디스켓 그 저장 그림 아이콘 클릭하실게요. 문제 다 완성하셨으니까 일단 한번 저장하시고 저장해 주시고 이제 문제 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1의 가장 아랫줄에 클릭하실 거예요. 커서 위치하실게요. 문제 1입니다. 문제 1에 첫 페이지, 첫 페이지 가장 아랫줄에 저희 엔터 치셔서 줄 남겨 놓으셨죠? 클릭하셔서. 물론 그 공주박물관 뒤에 하셔서 나중에 크게 줄여 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 한 줄 남겨 놓으셨기 때문에 클릭해 주시고 위에 쪽 탭에 지금 열려 있는 쪽 탭에서 구역 나누기 찾으실게요. 오른쪽 위에 구역 나누기입니다. 오른쪽 위에 구역 나누기 클릭. 구역 나누기 클릭하셔서 두 번째 페이지로 커서 이동 확인해 주시고 이제 다단 설정, 두 단으로 나누기 위해서 다단 설정 나누기 클릭해 주세요. 두 단으로 나누시기 위해서 다단 설정 나누기 클릭. 자, 그리고 앞쪽에 왼쪽에 다단 설정 나누기 클릭하신 후에는 단 펼치셔서 단 둘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단은 둘로 설정해 주세요. 다단 설정 나눠 주셨다면 단 클릭하셔서 단 둘입니다. 단 둘로 클릭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위에 눈금자 단 왼쪽과 오른쪽 나눠져서 보여지실 거고요. 이제 지금 나누어 주신 두 번째 단 첫 줄에 문서 끼워 넣으실게요. 입력해 주시는 거 생략하시고 내용 위에 입력 펼쳐 주시고 문서 끼워 넣기입니다. 문서 끼워 넣기 클릭. 자, 거기에 최신 기출 문제 2, 문제 2입니다. 최신 기출 문제 2, 문제 2. 클릭하셔서 넣기 해주세요. 넣기.
자, 그럼 구역 나누신 후에 다단 설정해서 입력을 하셨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한자 변환하시고 텍스트 편집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자 변환과 텍스트 편집으로 다음 단계 넘어가실 건데요. 먼저 한자 변환 하실 겁니다. 한자 변환, 그 문제지 지금 PDF 파일 열려 있으시다면 보시면서 위치 확인하시면서 같이 찾아주실게요. 저는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찾으시기 편하시도록. 자, 한자는 먼저 삼국사기부터 찾아주실 겁니다. 자, 삼국사기부터 보편적까지 찾으실 거니까요. 첫 줄에 있습니다. 삼국사기. 첫 줄에 블럭 잡으셔도 되고 뒤에 클릭하셔도 됩니다. 찾아보시기 쉽도록 제가 블럭을 잡아서 저는 보여드릴게요. 자, 뒤에 클릭하시고 한자키 눌러주실게요. 한자키. 한자키 누르시면 삼국사기 바로 입력 형식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형식, 한글 한자 클릭. 입력 형식, 한글 한자 형식입니다. 자, 그리고 바꾸기 하실게요. 바꾸기 클릭. 자, 고구려를 건국한 공명왕의 공명입니다. 고구려를 건국한 공명왕의 공명. 역시 뒤에 클릭하시거나 블럭 잡으셔서 한자키. 한자키 누르셔서 공명, 같은 한자 찾아주실게요. 두 번째 줄에 공명입니다. 두 번째 줄에 공명. 두 번째 줄에 공명. 클릭하시고 형식은 같게 한글 한자 형태로 바꾸기 하실게요. 바꾸기 클릭. 자, 그 다음 바로 아래줄로 내려오셔서 모든 백성이 즐겨 따랐다는 뜻의 백제라고 하였다 찾으실 겁니다. 찾으실 겁니다. 여섯째 줄 백제. 백제 찾으실 거예요. 여섯, 일곱째 줄에 걸쳐 있는 백제 찾으실게요. 백제라고 하였다의 백제입니다. 자, 그러면 백제 뒤에 클릭하시거나 블럭 잡으시고 한자키 누르셔서 역시 같은 한자 백제 찾아주세요. 두 번째 백제입니다. 백제 클릭하시고 바꾸기 클릭입니다. 바꾸기 클릭. 자, 그럼 이제 조금 아래줄로 내려오게 되면 아래줄에 보시면 475년 475년 고구려의 침략으로 도읍을 웅진으로 이전에 도읍 찾으실게요. 475년 문장 찾으시고 도읍을에 도읍입니다. 도읍. 뒤에 클릭하시거나 블럭 잡으셔서 한자키 눌러주세요. 한자키 도읍입니다. 한자키 눌러주시고 도읍 그대로 바꾸기 하실게요. 바꾸기 클릭. 자, 이제 아랫줄 오실게요. 아랫줄에 보시면 두 번째 백제 역사 유적 지구 단락에서 보편적 첫 줄에 있습니다. 첫 줄에 보편적 가치가 있는 에서 보편적입니다. 보편적 가치가 있는 에서 보편적. 한자키 눌러주실게요. 마지막 한자키 누르셔서 보편적 그대로 한글 한자 형태로 바꾸기입니다. 한글 한자 형태로 바꾸기 클릭입니다.
자, 그럼 보편적까지 한자 바꾸셨으면 이제 텍스트 편집하실 겁니다. 예, 텍스트 편집하시기 위해서 우리 바로 보여지는 2부터 같이 바꾸실게요. 소제목, 이백제 역사 유적지구 드래그입니다. 이백제 역사 유적지구 드래그. 드래그 하시고 위에 글꼴 바꾸실게요. 여기 글꼴 클릭하셔서 돛 입력하실게요. 돛 입력하시고 도둠입니다. 도둠, 찾아진 도둠 클릭. 12포인트로 진하게까지 설정해 주세요. 각각 소제목은 블럭 잡으신 후에 도둠 12포인트 진하게입니다. 도둠 12포인트 진하게. 자, 이제 문제 1이 아니죠. 1백제의 역사죠. 소제목 위에 1백제의 역사 블럭 잡으실게요. 1백제의 역사 블럭 잡으시고 역시 동일하게 위에 클릭하셔서 도둠. 도만 입력하셔도 바로 찾아지네요. 도만 입력하셔도 도둠 바로 찾아집니다. 클릭하시고 12포인트 진하게 동일하게 2와 동일하게 도둠의 12포인트 진하게 설정해 주세요. 자, 그럼 설정 되셨으면 블럭 해제하시고 이제 텍스트 수정하셔야죠. 텍스트 수정은 그 교정부 텍스트 같은 텍스트 수정하는 부분은 문제지 보시게 되면 PDF 파일에 아주 위치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수정하실 거니까요. 그대로 그 PDF 파일에 여기 문제 보셔서 어느 위치인지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위치인지 찾아주실 건데 이후 그와 함께 했던 비류가 죽고 온조로 백성을 통합된 후에서 백성을입니다. 백성을 을이 아니라 이로 수정하실게요. 을 지워주시고 이후 네 번째 줄부터 그러니까 세 번째 줄이죠. 본문의 세 번째 줄부터 이후 그와부터 시작하는 문장에서 백성을이 아니라 백성이로 수정해 주세요. 을을 이로 수정해 주시고 백성이 통합된 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조금 아랫줄에 보시면 475년 찾으실게요. 475년 고구려의 침략으로 도읍을 웅진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를 한성시대로 보며 웅진에서의 그 다음입니다. 웅진시대와 시기를 요거 블럭 잡으셔서 시기를 뒤로 이렇게 바꾸실 겁니다. 위치 바꾸실게요. 웅진시대 찾으셔서 시기를 뒤로 드래그 하실게요. 블럭 잡으셔서 드래그입니다. (475년으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웅진시대 블럭 잡으셔서 시기를 뒤로 드래그입니다. 그래서 교정부어 본문에서 찾아주시면 되고요. 교정부어대로 웅진시대 쉼표까지 블럭 잡으셔서 시기를 뒤로 드래그. 그래서 위치 바꾸시는데 이때 띄어쓰기 스페이스 확인하실 거고요. 네, 글자와 글자 띄어쓰기 확인해 주세요. 띄어쓰기까지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자, 그럼 텍스트 편집 부분까지 마무리 되셨으면 이제 다음 과정. 글상자와 그림 삽입하시고 편집하실게요. 자, 글상자 삽입하시기 위해서 위에 첫 번째 단락에 그냥 커서는 위치해 놓으실게요. 찾으시기 쉽게 첫 번째 줄에 커서 클릭해 주실게요. 첫 번째 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력 탭 클릭해 주세요. 입력 탭 클릭해 주세요. 입력 탭 클릭하셔서 가로 글상자 클릭입니다. 가로 글상자 클릭. 입력 탭입니다. 가로 글상자 클릭.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가로 글상자 일단 넣어 주실 거고요. 이 그려주신 가로 글상자 더블 클릭하실 겁니다. 요 실선, 그 외곽선 부분이죠. 요 테두리 외곽선 부분에서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실게요. 마우스 포인터가 I자이지 않은 상태, 화살표 상태에서 더블 클릭입니다. 자, 그럼 열려진 개체 속성 대화 상자에서 크기 먼저 바꾸실게요. 크기 기본 탭에서 기본 탭에 클릭해 주시고 높이는 50에 높이 50에 너비 50에 높이 10입니다. 너비 50에 높이 12 글자처럼 취급 클릭해 주세요. 글자처럼 취급까지 기본 탭입니다. 기본 탭에서 너비는 50, 높이는 12, 글자처럼 취급 체크. 자, 이제 세 번째 선 탭으로 클릭하실게요. 세 번째 선 탭으로 클릭해 주세요. 선 탭 클릭하셨다면 이제 종류 선 탭입니다. 종류 펼치셔서 이중 실선 변경해 주시고 굵기는 1.0 확인해 주신 다음에 모서리 공류를 반원으로 바꿔 주실 거예요. 선 탭에서 이중 실선에 반원입니다. 굵기는 1mm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채우기 탭 클릭해 주세요. 채우기 탭 클릭해 주세요. 채우기 탭 클릭하셔서 면색 펼치시고 RGB 입력하시기 위해서 다른 색입니다. 다른 색 클릭해 주세요. 다른 색 클릭해 주세요. 면색 펼치셔서 다른 색입니다. 자, 이제 빨강 RGB 255, 그 다음 초록은 207, 그 다음 파랑은 27 입력하실게요. RGB 255, 207, 27 입력해 주세요. (255) 207 27입니다. 자, 그럼 그대로 입력하셨으면 설정하실게요. 설정 클릭하시고 개체 속성 설정 클릭해 주세요. 자, 이제 글상자 뒤쪽에 클릭하실 거예요. 커서 넣어주시고 클릭입니다. 클릭하시고 가운데 정렬 하실게요. 위에 가운데 정렬 클릭입니다. 가운데 정렬 클릭. 자, 이제 글상자 안에 서식을 지정하시기 위해서 글상자 안에 클릭해 주세요. 글상자 안에 커서 넣어 주실게요. 글상자 안에 클릭.
클릭하신 다음에 위에 글꼴, 서식 도구 모음의 글꼴 클릭하셔서 궁 입력하시고 궁서체입니다. 이번에는 궁서체 찾아주세요. 궁 입력하시고 궁서체 클릭. 크기 클릭하셔서 바로 입력하실게요. 17 입력하시고 엔터. 글자 크기 17 입력하시고 엔터. 가운데 정렬까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궁서체 17포인트 가운데 정렬까지 클릭입니다. 서식 바꿔주신 다음에 백제의 역사라고 제목 적어주세요. 가운데 정렬까지 클릭하셨으면 그 문제지에 있는 이 텍스트 그대로 백제의 역사라고 적으실게요. 글상자 백제의 역사입니다. 17포인트 가운데 정렬 맞추셨으면 이제 백제의 역사 적어주세요. 백제의 역사. 자, 이제 그림 삽입하실 거예요. 글상자 다 삽입되셨으니까 이제 그림 삽입하실 겁니다. 본문 삼국사기에는 첫 줄입니다. 첫 줄 앞에 클릭해 주세요. 본문 삼국사기 앞에 클릭하셔서 그림 아이콘으로 클릭입니다. 그림 아이콘으로 클릭해 주세요. 그림 아이콘으로 클릭입니다. 지금 입력 탭 열려 있으십니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림 아이콘으로 클릭해 주세요. 커서 확인하시고 삼국사기 앞에 커서 넣으신 다음에 그림 클릭해서 바탕화면 예, 클릭해 주시고 바탕화면에 KAIT 폴더입니다. 그렇죠? KAIT 폴더 찾아주세요. KAIT 폴더 더블 클릭. KAIT 폴더 더블 클릭. 거기에 2210회 B형 더블 클릭입니다. 예, 클릭하셔서 폴더명 확인하실게요. 폴더명이 좀 길어서 한눈에 탁 안 들어오시죠? 예, 클릭하실게요. 클릭해 보시면 워드 프로세서 B형입니다. B형 더블 클릭. 한 번 더 폴더 더블 클릭입니다. 한 번 더 폴더 더블 클릭. 자, 그럼 그림 B 확인되시면 아래쪽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는 이대로 계속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보여지겠지만 이거는 그 시험장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글자처럼 취급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마우스 크게 지정하지 마시고 글자처럼 취급, 문서의 포함 확인하셨다면 넣기입니다. 넣기 클릭. 자, 이제 그림 더블 클릭 하실게요. 자, 그림 더블 클릭입니다. 그림 더블 클릭. 자, 그러면 개체 속성 상자에서 크기 먼저 바꾸실 거예요. 그림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 상자 열어주셨다면 너비 35에 높이도 동일하게 35입니다. 너비 35에 높이 35, 높이 35. 자, 확인하실 부분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너비 35, 높이 35입니다. 글자처럼 취급 체크 해제하시고 어울림인지 확인하시면 돼요. 어울림. 글자처럼 취급 체크하시면 기본이 어울림 배치입니다. 본문과 어울림으로 확인만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쪽의 왼쪽 기준 0mm, 세로 쪽으로 바꾸시고 쪽의 위 기준 23mm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위치, 그림의 위치를 가로와 세로 쪽을 기준으로 숫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쪽의 위로 23mm, 세로 쪽의 위 23mm입니다. 자, 그럼 가로와 세로 위치까지 다 설정하셨으면 그대로 설정하실게요. 설정 클릭해 주세요. 자, 이제 다음 각주 삽입하실 겁니다. 각주 삽입. 문제에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PDF 파일 문제 확인해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백제 역사 유적 지구, 백제 역사 유적 지구 단락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왕궁리, 익상시의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등이 있다 보여지세요. 자, 거기에 왕궁리입니다. 왕궁리. 두 번째 단락 이 백제 역사 유적 지구에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주시게 되면 부연하성 익산시의 왕궁리가 32번째 줄입니다. 32번째 줄. 아래쪽에 보시면 32번째 줄. 익산시의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등이 있다. 해서 왕궁리 뒤에 클릭해 주세요. 왕궁리 뒤에 클릭해 주세요. 왕궁리 찾아주시면 됩니다. 왕궁리 찾아주실게요. 왕궁리. 자, 클릭하시고 왕궁리 뒤에 클릭하시고 입력 탭입니다. 입력 탭에 각주 클릭해 주세요. 각주 클릭. 입력 탭에 각주입니다. 입력 탭 각주 클릭하셔서 열려진 요 각주 입력 란에 주소 설명 적으실게요. 주소가 아니라 설명 적으실게요.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에 위치한 리이다.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에 위치한 리이다 적으실게요. 자, 여기까지 지금 각주 입력하셨으면 그대로 각주 블럭 잡아주세요. 그대로 각주 블럭 잡아주세요. 자, 각주 블럭 잡으신 다음에 굴림의 9포인트입니다. 위에 글꼴 클릭하셔서 굴 입력하시거나 굴림 입력하셨다면 엔터고요. 굴 입력하셨다면 굴림, 굴 입력하셔서 굴림 찾아주세요. 굴 입력하시고 굴림 클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럭 해제입니다. 블럭 해제. 자, 그럼 이제 위에 주석 탭이 지금 열려 있으시죠? 그러면 왼쪽 위에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 클릭해 주세요. 각주 및 미주 모양 고치기 클릭입니다. 자,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 클릭하셔서 그대로 그 문제에 있는 각주 미주 모양, 각주 모양 ABC형으로 바꾸실 거예요.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 열어주셨다면 이제 번호 모양 펼치셔서 번호 모양 원번호 대문자 ABC 찾아주시면 돼요. 번호 모양 펼치셔서 원번호 대문자 ABC 찾아주세요. 원번호입니다. ABC형 클릭. 자, 그럼 이제 뒷장식 문자나 앞장식 문자 여기 빈 공백인 거 확인해 주시고 그대로 설정하시면 되세요. 그대로 설정해 주세요. 그대로 설정해 주세요. 자, 그럼 각주 지금 대문자 원번호 A로 확인되시죠? 이제 위에 주석 탭은 닫아 주실게요. 주석 탭은 닫아 주세요. 주석 탭 닫아 주시면 됩니다. 닫기. 자, 이제 마지막 줄 왼쪽 단락에 마지막 줄을 클릭해 주세요. 기록물 드리기 때문이다. 뒤에 클릭입니다. 클릭하셔서 엔터 치실게요. 엔터 치셔서 두 번째,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단락으로 이동 커서 확인하실게요. 엔터 치셔서 오른쪽 단락으로 커서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 표 작성하실 겁니다. 자, 클릭되어 있으시죠? 그러면 여기 줄을 한 줄만 더 넣으실게요. 그대로 바탕 10포인트 엔터 치셔서 한 줄 더. 그래서 두 줄 문단부 확인하실 겁니다. 엔터 치셔서 두 줄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에 첫째 줄에 다시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 단에 첫째 줄에 다시 클릭해 주세요. 제목, 표 제목 그대로 지역별 세계유산 적으실게요. 지역별 세계유산입니다. 지역별 세계유산 적어주세요. 자, 지역별 세계유산 적어주신 다음에 블럭 잡으실게요. 지역별 세계유산 블럭 잡아주세요. 지역별 세계유산 블럭 잡으시고 위에 글꼴 클릭하셔서 글꼴 굴림입니다. 굴 입력하시고 굴림 찾으실게요. 위에 글꼴 서식 도구 모음에 굴 입력하시고 굴림 12포인트 변경하시고 지나게까지 그리고 가운데 정렬 서식 4가지 바꿔주실 거예요. 굴림 12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까지 서식 4가지 지정해 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줄에 클릭해 놓으실게요. 두 번째 줄에 클릭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줄에 클릭하셔서 단축키 컨트롤 NT 눌러주셔도 되고, 어차피 입력 탭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냥 표 왼쪽 위에 표 그림 아이콘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가 편하신 분들은 단축키 사용하시고, 아니면 입력 탭 열려 있는 곳에서 표 아이콘으로 클릭하실게요. 표 그림 아이콘으로 클릭입니다. 자, 그대로 다섯 줄에 두 칸이고요. 다섯 줄에 두 칸, 다섯 줄에 두 칸 글자처럼 취급까지 체크입니다. 다섯 줄 두 칸 글자처럼 취급 체크. 나머지 크기 지정은 그대로 기본 쓰실 거고요. 다섯 줄 두 칸 글자처럼 취급입니다. 만들기 클릭해 주세요. 자, 이제 내용 입력하시면 되시죠. 내용 첫 번째 칸에 지역 적으실 거예요. 첫 줄 첫 번째 표 첫 번째 칸에 클릭하셔서 지역, 등재수, 옆 칸에 등재수, 그래서 그 텍스트 지역부터 등재수, 북미, 유럽 뭐 해서 네 가지 지역 적으시고 등재수 숫자 맞춰 주실게요. 숫자 맞춰 주세요. 자, 여기까지 일단 표 입력하시는 부분까지, 여기 데이터 입력하시는 부분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문제지에 있는 대로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잠시 쉬셨으면 저희 이제 입력하신 표 전체 블럭 잡으실 거예요. 표 전체 블럭 잡으시고 이제 그 문제 PDF 파일 보시면서 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크기 먼저 지정하실게요. 이제 크기보다 글꼴 먼저 변경하시고 하실게요. 지역하고 전체 블럭 잡으실 겁니다. 지역부터 139까지 전체 블럭 잡으실게요. 전체 블럭 잡으신 다음에 굴림으로 일단 변경하실게요. 전체 글자 모양이 굴림입니다. 내용 입력하셨다면 굴림으로 변경하실 겁니다. 위에 글꼴 클릭하셔서 굴 입력하시고 굴림입니다. 굴림. 자,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해주실게요. 동일하게 가운데 정렬입니다. 가운데 정렬 클릭. 가운데 정렬 클릭. 자, 이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첫 줄만 블럭 잡으실 거예요. 첫 행. 지역과 등재수만 다시 드래그 블럭 잡으실게요. 첫 줄, 첫 행만 블럭 잡으셔서 진하게 수정해 주시면 돼요. 첫 행은 진하게 12포인트입니다. 진하게 12포인트. 그래서 글자 크기부터 먼저 변경하신 후에 표 크기 같이 바꾸실게요. 진하게 12포인트. 제목은 진하게 12포인트.
자, 첫 줄 블럭 잡으셨을 때 이제 진하게 12포인트 하셨다면 셀 테두리 대화상자 열어 주실 거예요. 셀 테두리 배경 L 키보드에 영문 L입니다. 키보드에 영문 L 눌러주세요. 자, L 눌러주셔서 셀 테두리 배경 보여주시면 테두리 탭에서 이중 실선 0.5mm 아래 지정하실게요. 이중 실선 0.5mm 아래 테두리 탭에서 이중 실선입니다. 0.5mm 그리고 아래 클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 배경 탭 클릭해 주세요. 배경 탭입니다. 배경 탭 면색 RGB 변경하실 거예요. 배경 탭 색상 체크하시고 면색 펼치셔서 다른 색입니다. 배경 채우기 탭에서 색 클릭하시고 펼치셔서 면색 펼치셔서 다른 색입니다. 다른 색 클릭해 주세요. 다른 색 클릭. 자, RGB는 빨강은 255 그대로 두시고 탭키 누르시고 탭키 누르셔서 초록 101, 탭키 누르셔서 파랑 101입니다. 그래서 각각 255, 101, 101 면색 RGB 입력해 주세요. 255, 101, 101입니다. 자, 그대로 설정하실게요. 설정 클릭. 다시 한번 설정 클릭해 주세요. 설정 클릭. 자, 그럼 이제 전체 표 블럭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전체 블럭 잡으실게요. 잡으신 다음에 크기 조정하실 겁니다. 컨트롤 키 누르시고 아래로 향하는 방향키, 아래 방향키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세 번 정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기는 컨트롤 키 누르시고 아래 방향키 3번 정도 누르셔서 표 크기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거는 딱 맞지 않으셔도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ESC 키 누르셔서 블럭 해제하실게요. 자, 지금 그러면 위치까지 다 확인되셨죠? 자, 이제 표에서 차트 불러오시기 위해서 다시 블럭 잡으실 겁니다. F5키 3번 누르시거나 드래그 차트 작성하실게요. 표 다시 한번 전체 블럭 잡아 주실게요. 자, 그럼 표 탭 위에 표 탭 열려 있는 거 확인되시죠? 표 탭에 보시면 차트 왼쪽 위에 차트입니다. 차트 클릭해서 차트 삽입하실게요. 차트 삽입해 주세요. 표 탭의 차트입니다. 자, 그럼 지금 차트 불러온 차트 위에서 바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개체 속성 열어 주실 거예요. 개체 속성. 크기 바꾸시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개체 속성입니다. 자, 개체 속성에서 너비와 높이 바꾸실게요. 너비 80, 높이는 90, 높이는 90. 자, 그리고 위치 바꾸시기 위해서 글자처럼 취급까지 체크해 주세요. 너비 80, 높이 90, 글자처럼 취급 체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설정입니다. 설정 클릭해 주시고 설정 클릭. 자, 그럼 아래쪽으로 표가 이렇게 배치가 된 게 확인되시면 표 오른쪽 뒤에 아래쪽 표 옆쪽이죠. 오른쪽 아래쪽 클릭해 주세요. 표 오른쪽 옆쪽입니다. 바깥쪽 클릭입니다. 표 옆에 클릭. 클릭하셔서 커서 깜빡깜빡 확인되시면 이제 엔터 누르셔서 엔터 키 한 6번 정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정도 6번 정도 누르시면 비슷하게 위치 지정될 겁니다. 5번에서 6번 정도 위치 조정해 주세요. 자, 이제 차트 마법사 열어주실 겁니다. 차트 마법사, 우리 차트 한번 클릭하셨을 때, 차트 클릭하셨을 때 이렇게 조절점이 위쪽에 보여지시죠?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차트 더블 클릭입니다. 차트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하셨을 때 이제 조절점이 뒤로 보여지는지 확인해 주시고, 편집 상태, 이게 편집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이 편집 상태에서 차트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차트 마법사 보여집니다. 차트 마법사 클릭해 주세요. 차트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차트 마법사. 그대로 세로 막대형 다음 눌러주실게요. 확인하시고 다음입니다. 다음 클릭하시고 방향은 열, 문제 보시는 그대로 가로축 맞으니까요. 그대로 다음입니다. 다음. 자, 그럼 이 차트 제목 넣으셔야죠. 차트 제목, 지역별 세계유산 적으실게요. 지역별 세계유산입니다. 차트 제목, 지역별 세계유산 적어주세요. 지역별 세계유산 적어주시고 위에 범례 탭을 클릭하실 거예요. 범례 탭 클릭하셔서 자, 문제에 보여지는 그대로 아래쪽으로 범례 위치 바꾸실게요. 범례 위치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등재수가 아래쪽에 보이도록 만들어주세요. 범례 탭에서 범례 위치 아래쪽입니다. 자, 이제 확인 눌러주실게요. 확인. 그래서 차트 마법사에서 이제 수정하실 부분들 제목까지 넣어주셨다면 지금 여전히 편집 상태에 있으시고요. 차트 제목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차트 제목 클릭하셨을 때 이렇게 조절점 보여지시죠? 자, 차트 제목 더블 클릭하실게요. 차트 제목 더블 클릭. 자, 그럼 이제 차트 제목 모양 대화 상자에서 글자 탭입니다. 글자 탭 클릭하시고 바탕에 13포인트 진하게 문제에 있는 그대로 적용해서 서식 지정하실게요. 아래쪽에 글꼴 펼쳐주시면 바로 위쪽에 바탕체 보여집니다. 바탕입니다. 바탕. 클릭하셔서 바탕 13포인트 진하게까지 설정하실게요. 세 가지 서식입니다. 바탕 13포인트 진하게 클릭입니다. 자, 그대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설정 클릭해 주세요. 자, 변경된 제목 확인하시고 세로축도 한 번만 클릭하실게요. 세로축 요 숫자 한번 클릭하셔서 이제 빠르게 다시 한번 세로축 더블 클릭. 세로축 따닥 더블 클릭입니다. 자, 위에 대화 상자 축 이름표 모양인지 확인해 주시고 글자 탭 클릭해 주세요. 세로축 더블 클릭하셔서 글자 탭 클릭해 주세요.
자, 서식 굴림의 9포인트 기울임입니다. 글자 탭에서 글꼴 펼쳐주시고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시면 굴림 보여집니다.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실게요. 굴려주세요. 위로 마우스 휠 굴리셔서 굴림 찾으실 거예요. 굴림 위쪽에 있습니다. 굴림. 그리고 기울임까지 설정하실게요. 굴림, 기울임, 9포인트는 그대로 확인만 하시면 되시죠. 9포인트 그대로 두시고 굴림의 기울임 설정해 주세요. 설정. 자, 이제 가로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축도 동일하게 더블 클릭. 가로축도 더블 클릭입니다. 빠르게 따닥. 가로축 항목 더블 클릭해 주세요. 동일하게 글자 탭 굴림의 9포인트 기울임입니다. 글자 탭 클릭하시고 기울임 그리고 굴림 그대로 찾아주세요. 굴림. 마우스 휠 올리셔서 굴림입니다. 가로축도 동일한 서식입니다. 굴림의 기울임입니다. 굴림의 기울임 체크입니다. 그대로 설정해 주세요. 글자 탭에서 글꼴 설정하셨으면 설정입니다. 자, 이제 등재수죠. 등재수 범례 더블 클릭. 범례 더블 클릭. 범례 더블 클릭. 자, 범례 모양 글자 탭으로 이동해 주실게요. 범례 모양 대화 상자의 글자 탭. 글자 탭에서 같은 서식입니다. 굴림의 기울임입니다. 굴림의 기울임. 크기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위쪽으로 마우스 휠 위로 올리시면 함초롱체보다 위에 있습니다. 굴림. 그리고 기울임 클릭해 놓으실게요. 기울임 클릭해 놓으실게요. 그대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범례 모양 글자 탭이었습니다. 자, 설정 클릭입니다. 자, 그럼 차트는 지금 문제 보시면서 전혀 문제 없이 그쵸? 동일한 거 확인이 되신다면 이제 차트 바깥쪽 클릭하셔서 편집 상태 해제하실게요. 자, 이제 마지막 쪽 테두리 지정하시고 최종 점검 확인하시는 작업이 남아 있는 거죠, 이제. 자, 그럼 쪽 테두리 먼저 지정하시기 위해서 위에 쪽 탭이죠. 쪽 탭 클릭하셔서 쪽 테두리 배경입니다. 쪽 탭에 쪽 테두리 배경 열어주세요. 클릭해 주세요. 쪽 테두리 배경 쪽 탭입니다. 쪽 탭에 쪽 테두리 배경 클릭. 이제 테두리 탭에 테두리 종류 펼치셔서 이중실선 클릭하시고 모두 체크하신 다음에 머릿말 포함하실 거예요. 쪽 기준에서 머릿말 포함하실 겁니다. 이중실선이고요. 이중실선 모두 클릭입니다. 그리고 머릿말 꼭 포함해 주셔야 돼요. 머릿말 포함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쪽 테두리 안에 머릿말 포함되도록 위치 쪽 기준에서 머릿말 포함입니다. 역시 닫으시기 전에 아래쪽에 구역 나누기 잘 되어 있다면 현재 구역 확인하시고 설정입니다.
자, 설정해 주시면 되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전체 문서 확인하셔야죠. 머릿말 쪽번호 쭉 보시면서 첫 페이지에 그 쪽번호 가불병 확인하시고 머릿말. 자, 그리고 빠뜨린 부분이 없는지 그 문제집 보시면서 같이 쭉 점검, 마무리 해주시면 되세요. 빠뜨린 거 없이 잘 만들어 주셨다면 이제 덮어 씌워 주시면 되겠죠. 저장하기입니다. 저장하기 클릭해 주세요. Alt S 누르시거나 저장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총 8회에 걸쳐서 자격증 과정 같이 마무리 하셨습니다.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 과정 이제 마무리 하셨는데요. 오늘 이제 8회차 인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